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을사년을 맞아 반가운 손님이 28 청춘을 찾아오셨는데요. 원조 아나테이너죠. 에너지 넘치는 방송인 윤영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하고 딱 맞는 프로그램이 제가 나왔네요. 아, 좋아요. 네. 아니, 저하고 윤영미 씨는 좀 특별한 인연이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억하세요, 있어요. 선배님? 그럼요, 기억하죠.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생일 때, 제가 맞아. 창덕여고 이제 여고생 학교 방송반 거의 뭐 반세기 전이네요, 그죠? 아나운서였는데 예. 반세기 전, 맞아요.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가 되는지 제가 방법을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녹음기를 메고 방송국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국 안에서 양희은 선배님이 이제 유명하시니까 무조건 제가 선배님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냥 너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책 많이 읽어라. 나중에 뭐 아나운서 되면 나 찾아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늘 기억을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진짜 아나운서가 됐을 때 방송국에 같이 여행 프로그램 일상탈출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한 적이 있었고 그 제가 정말 잊지 못할 저한테는 큰 은인이십니다. 아니, 무슨 은인이에요. 어쨌든 오늘 잘 오셨어요. 네, 잘 28 오셨어요. 청춘 오시면은 1, 2년이 아니고 10년 젊어집니다. 잘 오셨어요. 박수! 네. 잘 오셨어요. 유리가루가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고요.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철저한 관리로 이겨낸 분이 계시다 그래요. 제가 관리도 하고 치료도 받고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저랑 윤영미 씨랑 딱 10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윤영미 씨 나이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 건강만은 제대로 돌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뭔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깜짝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만약 10년만 더 젊다면 이 건강만은 제대로 돌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한국인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위가 암, 3위는 고혈압, 4위는 치매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위는 과연 뭘까요? 이건 뭐 너무 뻔하죠. 그냥 고혈압, 당뇨 이렇게 쫓아가거든요. 늘 당뇨예요. 당뇨. 네. 네, 제 생각에는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력을 잃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았어요. 심근경색이 아닐까요? 요거 많아요. 요거 그럴 많아요. 수 있겠다. 예, 요거 많아요. 골든타임이 있어서 맞아요.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환 같아요. 저는 이미 이 질환의 위험성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답은 관절염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구나. 이 관절염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일상에 지장을 주는 건 맞지만은 치매나 고혈압보다도 앞선 그 우선순위에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관절염을 2위로까지 뽑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암에 한번 걸리면 경제적인 부담도 너무나도 크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거라고 사람들은 모두 다 생각해요. 그런데 관절염은 남녀노소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보편성에서 위협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관절염은요, 보편적이지만 절대 만반한 병이 아니에요. 심해질 경우에는요, 밤에 심해서 잠을 못 자요. 내 무릎에서 유리가루가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고요. 그리고 걷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걷지를 못한다? 집 앞에 마트도 못 나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가족도 만나러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우울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이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2위로 뽑힌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에 어떤 수필을 읽었는데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건 죄하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무릎만은 절대로 다치지 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무릎이라는 것이 무릎이 주는 그 이동의 자유로움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정말 많죠. 네,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구보다 많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인구는 현재 327만 명이 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2023년 기준으로 433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 대한민국 관절염 환자만 잘 모아도 웬만한 광역시 하나가 만들어지는 셈인데요. 우리 무릎은요, 뼈와 뼈 사이에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연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골이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쿠션 역할을 해서 관절을 보호해 주는데요. 이 연골의 두께가 약 3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얇은 연골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손원수 씨도 이제 40대고 저도 이제 40대인데 이 40대에 아직까지 40대입니다. 네, 근데 이 40대에 90% 이상이요 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젊으니까 괜찮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미리미리 연골 관리에 신경을 써야지만 퇴행성 관절염의 시기를 늦추고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만나볼 분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매일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치룬다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6세 임성자입니다. 다리 만지시는 거 보니까 이 다리 무릎 쪽이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아요. 무릎이 많이 아파요. 무릎뿐만이 아니고 뭐 팔도 아프고 좀 애로사항이 많죠. 빨리 걸을 수가 없고 무릎 아프신 분들은 저 계단 내려가시는 게 하루 종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평지도 힘들어요. 아이고, 또 힘든 몸 이끌고 어디 가시는 걸까요? 와, 아니 초등학교에는 또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세민이 왔어? 아이고, 할머니 가방 드릴까? 아이고, 손자 마중을 나오셨는가 봐. 황혼 육아를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야, 14년째 황혼 육아를.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정말. 우리 지금 큰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총 8명입니다. 제가 다 키우고 있어요. 14년째. 네, 거의 날마다 나가는 편이에요. 그 불안하기도 하고 하도 개구장이라. 기다리지 마. 세민아, 천천히 가. 아이 뭐 애들은 말릴 틈도 없어요. 그냥 뛰죠. 빨리 와. 알았어. 아유, 손자를 이렇게 막 따라가고 싶으신데 아픈 무릎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아유,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시겠어요. 나래. 애기 보고 막 3, 4년 지나니까 이제 몸이 이제 말이 아니지 이제. 우리 큰아이랑 둘째는 꼭 내가 업어서 재웠어요. 업어야지 자더라고 낮잠을 희한하게. 그러다 보니까는 무릎이 이제 망가진 거지. 그 무릎에 주사를 맞으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주사가 무서웠는지 주사는 안 맞았어요. 이제 어느 날은 차에서 내리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파가지고 걸음 못 걸었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당장 수술하더라고요. 당장. 수술하셨네. 뭐 우울감도 오고 뭐 삶의 질도 떨어지고. 나는 높은 거 좋아하지. 난 무거워져가지고 할머니가 못 밀겠다, 야. 나 22kg인데? 어? 22kg밖에 안 돼. 22kg야? 어. 진짜. 정말 사랑이 뭔지. 예. 반응이 바보 같다 그러죠. 몸이 좋지도 않은데 봐주냐 그러는데 사람 다 나름이겠지만은 후회는 안 해요. 맞벌이 하니까 봐줘야지. 또 그걸 떠나서 또 애들이 이쁘잖아요. 엄청. 또 다시 하라고 또 할 것 같아. 아이고. 참. 손주 바라보는 눈에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시네. 그러니까요. 지금 영어로 가는 거지? 영어 갔다 어디야? 수학. 수학? 갔다 올게요. 잘하고 와. 우리 멋있는 태민이. 아유, 이젠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마음 같아서. 아유, 누가 휩쓸고 지나갔나, 이게? 이름이 정말. 아이고, 집에서 이 설거지 잠깐 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온 집안 청소하시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네, 아유. 좀 이제 쉬세요. 좀 쉬세요. 아유. 할머니 나왔어. 아이고, 잘 갔다 왔어? 손 씻고 와. 저기 가방 옷 벗고. 아유, 뭐 쉴 틈도 없이 바로 또 아이들 간식 준비하시나 본데요? 맛있겠다. 맛있겠지? 네가 좋아하는 거. 할머니가 해준 라면 최고야. 아, 저런 말에 또 너무. 저런 말이 또. 천천히 먹어, 천천히. 할머니 막 좋아해, 할머니를. 그러면 아주 보람이 있지. 근데 좋아지면은 손주들이랑 뭐 산도 좀 다니고 싶고, 막 놀러도 다니고 싶고, 막 뛰어다니고 싶죠. 무릎 관절염이 이렇게 있으시면 걷기만 해도 힘든데 말 그대로 정말 황혼유가 전쟁이네요. 네? 아, 저는 보면서. 네.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아기를 낳은 지가 24일 됐는데 저희 장모님이 지금 이제 계신데 그러시구나. 보면서 저희 장모님 생각 계속 나면서 맞아. 이게 남 같지 않아가지고 정말 마음 아프게 봤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예. 네. 그 임성자 씨가 혹시 나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따님이 셋이신데 외손주가 한 8명 되어 보여요. 근데 돌보고 있는 손주만 몇 명이신가요? 이제 첫째 딸 아이는 이제 도맡아서 키우고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큰 딸 집은 안 가니까 이제 그때를 이용해서 또 교묘하게 또 둘째 셋째가 또 SOS를 쳐요. 그래서 총 8명입니다. 거의 뭐 어린이집 수준이네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출장 황혼 육아를 하시는 네네. 하고까지. 누가 뭐래도 손주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줄은 모르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조금씩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솔직히 좀 무릎이 많이 쑤시고 아파가지고 네. 잠을 못 잘 때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방금 임성자님 그 이 사례를 쭉 봤지만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요. 요즘에 이렇게 황혼 육아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안 그래도 노화가 되면 관절염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환경적인 요소까지 더해져서 증상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아이들을 보내고 집안을 정돈하실 때 쪼그렸다 이제 일어났다 하시는 자세를 많이 취하시더라고요. 이때 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요, 체중의 7.6배에 달하는데요. 임성자 씨의 몸무게를 50kg 정도로 가정하면은 쪼그려 앉을 때마다 무릎에는 380kg 가량의 하중이 전달이 되는 셈입니다. 이란의 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하루 30분 이상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한 그룹이 정상인 그룹에 비해 무릎 퇴행성 관절 위험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자세는 사실 저도 집에서 집안일 할 때 많이 하게 되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중년 여성들이 퇴행성 관절염에 더 취약하다 이런 보고도 있는데요. 성별 환자 수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다고 합니다. 이게 남성보다 여성의 환자 수가 더 많은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체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여성은요, 남성보다 골반의 너비가 넓죠. 그런데 이제 보행 간격은 남성보다는 약간 좁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중이 무릎에 이렇게 안쪽으로 쏠리고요. 꺾이는 힘도 더 커져서 그만큼 연골이 닳을 위험도 커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 여성이 받는 무릎의 압력은 남성보다 평균 30%가 더 높다고 하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상처는 벌어지면 아물고 뼈는 부러지면 붓잖아요. 그런데 연골은 왜 재생이 안 되는 건가요? 그 재생 기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혈액을 통해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는데요.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연골 주변을 둘러싼 활액이 있는데요. 이 활액이 혈액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활액이 연골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영양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면서 연골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또 재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활액이라는 것이 아주 활발하게 역할을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활액이 어떻게 해야 제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연골은 수분, 히알루론산, 콜라겐, 그리고 콘드로이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콘드로이친은 그리스어로 연골을 뜻하는 콘드로스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바로 연골 속에 스프링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수세미를 연골, 아래쪽을 콘드로이친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활액과 수분이라고 가정한 물 속에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연골을 넣고 압력을 줬다 풀었다를 반복해 보겠습니다. 콘드로이친이 건강한 연골은 영양분을 쭉쭉 잘 흡수하죠. 아, 네. 그러면 반대로 콘드로이친이 부족할 경우를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같은 압력을 줘도 스프링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되는 모습이죠. 확연하게 정말 느껴지네요. 이 콘드로이친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콘드로이친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이 퇴행성 관절염,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그게 더 빨리 오게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콘드로이친이 노화하고 감소하면 연골의 재생 속도 또한 느려져서 연골 노화를 가속시키고요. 끝내는 닳게 돼서 퇴행성 관절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저는 뭐 40대라 아직까지 통증이 뭐 이게 심하진 않거든요. 저 같은 단계에서는 조금 마음을 놔도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마음을 놓으실 시기는 아니고요.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연골 속 콘드로이친 성분은 2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요. 40대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 연골을 미리미리 아끼고 지금 40대지만 잘 관리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저도 괜찮은 줄 알고 조금 뻐지근한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관절염이 무서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면 증상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증상이 별로 잘 없어요. 관절 속의 연골에는요, 신경도 없고 혈관도 없어서 모두 닳기 전까지는 통증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막 열이 나고 아까 전에 화면에서 보셨듯이 차에서 내리다가 같이 휘청하고 붓는 통증이 있으면 이미 연골은 많이 다른 상태가 돼버린 거죠.
다들 이제 통증의 정도가 조금씩은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어느 정도 통증인지 가늠이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상포진 혹시 겪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저도 한번 뭐.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생각보다 좀 많으신데요.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이제 점수표로 나타난 표가 있습니다. 이런 걸 표로 표현했을 때 대상포진이 보통 6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다음으로 산통이 8.5점 이렇게 높습니다. 아니, 산통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이 산통보다도 통증이 더 심한 게 말기 관절염입니다. 말기 관절염은 9.1점에 해당되는 아주 극심한 통증에 해당이 되는데요. 심지어 관절염 환자 5명 중에 1명은 이 가장 극심한 정도의 통증, 10점을 호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산통이 저는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 가장 큰 고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 청년 둘이 내 배를 그냥 막 빨래 짜듯이 막 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거보다 더 강한 게 바로 관절염의 통증이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진짜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죠. 퇴행성 관절염은요. 관절염에 그치지 않고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임선자 씨는 지금 관절염 이외에 다른 병을 앓고 계시는 게 없으세요? 지금 그 당뇨 전 단계라 그러더라고요. 한 최근에.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 약은 계속 복용하고 있고 고혈압 약도 지금 이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임성자 씨가 앓고 있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제 쓰리고라고 하죠. 이것들이 역시 이제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여성 관절통 환자의 경우에는 복부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 대비해서 약 10.3%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뇌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가 있는데요. 뇌졸중의 발생 위험은 약 1.29배나 높다고 하죠. 3mm에 달하는 연고를 사수하는 것만이 관절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인 것 같아요. 철저한 관리로 퇴행성 관절염을 이겨낸 분이 계시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네요. 그러네요. 아유, 강아지랑 산책도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61세 설승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가. 이 대형견을 컨트롤하려면 많은 힘이 들어요. 그렇죠. 네. 쉽지 않아요. 네. 우리 바바를 잡고 갈 때 힘이 너무 센 아이라 제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저렇게 힘을 쓰는데 어휴, 저 버티시는 거 봐봐. 삼촌한테 이렇게 빨리 가야 돼. 보통 힘이 아니면 저 컨트롤 못할 거. 흘려가요. 네. 네. 미안해. 네가 목이 아프지? 너가 달리면 목이 아파. 천천히 가. 아까는 손자였는데 이번에 강아지가 또 힘들게 하네, 이렇게. 여보, 나왔어요. 왔어? 어머나, 멋지시다. 식사 준비했으니까 어서 앉아요. 와, 굉장히 행복하신 분이다. 자, 식사합시다. 네. 바바는 신나게 뛰어놀던가? 걔가 막 달려나가는데. 맞아. 근데 진짜 관절이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는 겁이 안 난다니까. 그래? 봐봐, 산책 데려가 나가는 거 봐봐. 제가 2021년도에 관절염 진단을 받았어요. 무릎이, 왼쪽 무릎이 굉장히 아팠어. 약을 가서 먹고 물리치료를 하고 막 계속 그랬는데도 좀 괜찮아지다가 좀 움직이면 여기 막 삐걱 소리 나고 막 시리고 아프고 막 이랬거든. 그땐 너무 아프니까 못 움직였고 그 마음과 육체가 너무 아픈 거야. 21년도에 많이 아프고 나서
제가 관리도 하고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관절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제가 사실은 너무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운동이라면 많은 것들을 도전을 했어요. 신체나 마음이나 정신까지도 아주 행복 바이러스가 됐죠. 대단하시다. 남편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 당신 건강해졌다. 이런 말 할 때 제가 굉장히 감동해요. 아니, 당신 또 누웠어. 아니, 당신 또 누웠어. 식사하고 바로 누우면 여러 가지 건강에도 안 좋고 자세에도 안 좋다니까요. 아, 일어나세요. 아유, 누우시면 어떡해. 저게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척추 피는 거잖아요, 저게. 네. 그죠? 가장 중요한 건 근육량이더라고요. 오, 한 발 서기. 코를 중심을 잘 잡고 바른 자세와 그리고 바른 직립보행을 하다 보면 근육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누워있을 때도 일어나라고 많이 해요. 이제 합니다. 30초. 그거 힘들겠는데. 이렇게, 이 상태. 네, 뒤꿈치 붙였어요. 정말 30초. 저거 힘든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저 발이 너무 더워. 아이고, 끝나셨네. 아유, 잘했어. 아유. 아유, 잘했어. 아유, 이제 쉬어야 되겠다. 벌써. 기초 체력 다 끝났으니까 이제 본 게임 하러 갑시다. 뭔 본 게임이야? 따라오세요. 빨리 오세요. 따라오세요. 갑시다. 우리 초등학교에 농구부가 있었어요. 너무 즐거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엄마한테 난 대학은 꼭 가고 싶다. 그래서 농구로 전공을 간 거죠. 이게 무릎 관절 안 좋으면 농구는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마루 운동인데다가. 맞습니다. 대단하시. 오. 저 점프하고 막. 와. 제가 예전 같으면 무릎이 너무 아파서 가히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 비교하면 관절 아픈 데 없이 너무 좋더라고요. 완전히 새 삶을 찾으셨네요. 오, 저 무릎 봐봐. 우와. 탁구도 무릎 많이 써야 돼요. 우와. 진 거야, 이거? 아니, 진 거지. 아이고, 남편분 너무 아쉽습니다. 아내가 이제 지금 건강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요즘은 더욱 좀 행복해진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관리를 쭉 할 것이고요. 그 건강한 모습들을 사실은 전하는 거 제 목표입니다.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가 저하고 비슷하네. 친구하고 싶어요, 이분하고. 정말 이분을 누가 관절염으로 고통받았던 분이라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멋있네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제일 좋죠. 설승희님 어디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농구공 막 튀기면서 막 날아다니는 모습 보니까 정말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전에는 관절염이 얼마나 심하셨길래 그렇게 좋아하는 농구도 못 하셨을까 싶어요. 사실 그 유리 조각, 그 수십 개가 바뀐 것처럼 이렇게 찔리는 느낌, 그리고 정말 잘못 디디면 이렇게 짜릿하다 못해 그냥 으악 이럴 때가 있을 만큼.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길을 걷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무릎을 잡고 한참 있다가 바로 이제 병원에 간 적도 있고 그랬죠. 그리고 저는 그 설승일 씨와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저처럼 남편한테 끊임없이 잔소리.
생각하는 거. 저도 밥 천천히 드셔라, 물 많이 드셔라, 뭐 눕지 말아라, 빨리 나가서 걸으라, 뭐 이런 잔소리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하고. 네, 사실은 그 무릎이 이게 건강해질이라고 하면 사실 모든 기본 운동의 기본은 코어거든요. 아, 코어. 네네네. 또 그래서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 이렇게 허리를 펴고 등을 붙이고 되도록이면 허리 다시 앉읍시다. 다시 앉아야 돼. 그래서 꾸준히 운동, 프랭크 운동도 하고 그러고 있죠. 제가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죠. 네, 근육하고 관절염은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코어 근육, 즉 복부, 등, 하부, 골반 근육 등이 강화가 되면 체중이 고르게 분산이 돼서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치료와 함께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하게 했더니 근육의 활동 범위가 빠르게 회복, 무릎에 가중되는 체중 부담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식단 조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를 먹더라도 단백질, 칼슘, 채소 위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또 거기에 플러스 콘드로이친을 이렇게 따로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운동할 때 관절이 많이 부드러워지고요. 통증도 좋아진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 콘드로이친 성분을 따로 섭취해 주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해랑 선생님?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이 부족하면 그 활액에 영양분이 충분해도 연골까지 영양 공급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결국 연골세포의 재생과 증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연골세포가 사멸돼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족한 콘드로이친을 외부에서 보충해주면 높은 함량의 콘드로이친이 활액과 연골에서 다시 활성화되면서 연골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콘드로이친을 따로 챙겨 먹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이 콘드로이친 또 종류도 엄청 많고 우리 설승희 씨는 어떤 콘드로이친을 드시는 건가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철갑상어에 대해서 추출한 이렇게 콘드로이친을 추천하더라고요. 저도 콘드로이친 먹은 지 한 1년 됐는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옛날부터 철갑상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비하고 특별한 존재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 메소포타미아와 중국에서도 왕과 귀족 같은 귀한 사람들만 접할 수가 있어서 황제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허약함을 보호하고 기력을 더해주며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너무 힘이 세서 사냥하기 어려운 힘과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도 추앙받았다고 합니다. 네, 철갑상어는 공룡시대의 백악기부터 지금까지 현존하는 경골어류로요. 별명이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약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에 존재한 셈인데요. 실제로 철갑상어 자체도 수명이 정말 깁니다. 포유류인 소나 돼지의 수명이 약 20년 정도라고 하면 철갑상어는 100년에서 150년까지 장수할 만큼 그 생명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 인간의 관절은 40대부터 이제 삐그덕거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철갑상어는 어떻게 150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남는 겁니까? 철갑상어가 오랫동안 지구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연골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철갑상어 연골이 몸 전체를 강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해서 긴 시간 헤엄을 칠 수가 있는 건데요. 철갑상어의 머리, 지느러미, 그리고 뼈에 콘드로이친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죠.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들은 수명이 다하기 전에 이미 관절염에 시달리지만 철갑상어는 연골의 마모 없이 오랜 시간 연골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철갑 둘은 강철 연골 맞네요. 이름값 정말 제대로 하는데요. 맞습니다. 게다가 철갑상어 연골은 인간의 연골 구성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속에 있는 C6S 성분 때문입니다. C6S 성분이요? 맞아요? 저는 말하기도 힘든데 이게 뭔가요? C6S. 이게 좀 생소하시죠? 예.
우리의 연골 속의 콘드로이친은요, 크게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C6S와 C4S인데요. 그중에 C6S에 주목해야 되죠. 이 C6S는 관절 연골의 주요한 성분으로 연골 세포의 증식과 탄력에 기여하고 세포의 접착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이가 들거나 관절염에 걸리면 이 C6S가 점차 감소한다는 건데요. 건강한 성인 관절 연골 속의 콘드로이친 성분의 90%가 C6S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은 C6S보다 C4S의 비율이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콘드로이친 중에서도 C6S 성분이 연골 재생에 그러니까 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철갑상어 연골의 C6S 비율은 포유류보다 더 높고요. 건강한 사람의 연골 구성과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왼쪽은 사람, 오른쪽은 철갑상어의 콘드로이친 아미노산인데요. 그래프가 상당히 비슷하게 보이시죠? 이처럼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사람의 아미노산 구조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생체 적합성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여기 이 틀을요, 여러분의 관절뼈라고 가정을 하고요. 연골 사이사이에, 관절 사이사이에 연골은 이렇게 콘드로이친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들면요, 이렇게 연골 속의 콘드로이친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생기게 되고 무릎에서 소리도 나고 붓게 되고 이렇게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좀 있으면 무너질 것 같은 관절을 나타내고 있죠. 이럴 때 제가 무너진 관절에요, 콘드로이친을 보충을 해볼게요. 요게 콘드로이친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데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죠. 들어가지를 않죠. 이게 왜 그러지 하면서 억지로 막 끼워보려고 하는데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인체 구조하고 성분이 다르다면 우리 연골에 완전히 잘 맞기가 힘들겠죠. 그렇다면요, 인체의 연골 구성과 비슷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어떨까요? 쏙쏙 들어가네요. 딱 맞네. 네, 비어있는 공간에 잘 맞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럼 설승희 씨는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드신 이후에 어떤 점이 가장 좋아지셨나요? 당연히 통증이 완화하죠. 예전에는 관절염이 있을 때는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호텔에만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해외여행 가면 종일 돌아다녀도 끄덕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게 퇴행성 관절염 통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러면 이 통증이 왜 생기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무릎 관절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려 볼게요. 제일 왼쪽에 있는 정상 연골은요, 도자기처럼요 매끈하게 생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 하얀 부분이 연골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연골이 이제 군데군데가 이렇게 쭉쭉 떨어져 나가면서 닳기 시작하고 뼈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노란 부분이 바로 뼈가 보이는 굉장히 말기 관절염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이요, 이제 거의 이제 연골이 다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벗겨진 거예요? 맞아요. 없어져서 뼈만 남은 사진입니다. 네, 나머지 저렇게 솜털처럼 남은 거는 이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이제 마지막 남은 연골들 조각이에요. 만약에 저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뛰고 걸레질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뼈끼리 부딪히는 그렇죠. 거죠. 연골이 중간에서 쿠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저 계란처럼 연골이 쿠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뼈끼리 계속 부딪히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그러면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아까 유리가 이렇게 무릎 안에서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죠. 와, 뭐 돌멩이 같은 것들이 막 부딪히면서 삐그덕삐그덕거리니까 그 뼈끼리 부딪힌다는 얘기인데 생각만 해도 제 무릎이 지금 막 아파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쥐의 정상적인 연골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표면이 어떤가요? 매끄럽고 균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네. 그 다음 사진은 쥐에게 일부러 관절염을 유도한 사진입니다. 연골 표면이 좀 거칠거칠하고 군데군데 손상된 부분도 보이죠. 그렇다면 이 관절염을 앓는 쥐에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섭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연골세포가 증가하면서 표면이 정상적인 연골처럼 매끄럽고 균일하게 좀 변했고요. 관절염을 한 통증 또한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더니 42일 만에 관절 통증이 약 30% 감소했고요. 3개월 후에는 통증이 약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 이 관절염이 오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콘드로이친이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관절에 통증이 생기지 않으려면 위아래 관절 사이에 적당한 너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더니 이 관절의 평균 너비가 대조군보다 더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관절염 염증이 온몸을 타고 다닐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염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이제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에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이 사이토카인의 수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붉은색의 얼룩을요, 관절 주변까지 염증이 퍼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분무기에 담긴 액체를요, 콘드로이친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연골에서 시작된 염증은 관절 주변으로 점점 퍼져나가서 저렇게 많은 부분이 염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죠. 이때 콘드로이친을 보충을 해볼게요. 염증이 점점 줄어들어서 연골이 이렇게 염증으로부터 시달리는 것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염증을 잡고 통증이 줄면은 아무래도 전보다 걷는 게 굉장히 수월해질 것 같은데요. 맞죠. 이제 관절 통증을 호소하시는 많은 분들이 평지도 힘들어하고 경사진길, 계단 이런 것들은 잘 못 걷는 보행장애를 호소하죠.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잘 걸어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특히 더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바로 횡단보도예요. 아, 맞아요. 이 횡단보도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지만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불이 깜빡깜빡 거릴 때마다 가슴을 너무너무 졸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한 후에 20m를 걸을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했더니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보행 시간이 단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분자 크기가 작은 저분자 콘드로이친이 고분자 콘드로이친에 비해서 관절염 지수를 약 3배 낮춘다고 하는데요. 즉 콘드로이친은 분자 크기에 따라서 흡수율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분자를 작게 만들수록 콘드로이친의 항산화 활성이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즉 염증을 만들어내는 활성 센서를 제거하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것보다는 작은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네. 그래서 분자 크기에 따른 흡수력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구슬을 고분자 콘드로이친이라고 하고요. 작은 알갱이를 저분자 콘드로이친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형태의 분자가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커다란 구슬을 거름망에 부을 때는 분자가 크기 때문에 통과가 잘 힘들고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작은 가루를 거름망에 부을 때는 저분자 콘드로이친은 거름망을 통과해서 연골까지 잘 흡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다른 동물에 비해 항산화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때문에 같은 양의 콘드로이친이라도 분자량이 작을수록 몸 안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이거 섭취 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 네,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품 원료를 확인한 뒤에 1일 권장량 이내로 섭취를 하시고요. 임산부나 수유부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청춘. 저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